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표면 거칠기 저번 시간까지 해서 제가 이제 이론적으로 다룰 부분들은 다 다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표면 거칠기 측정 방법, 그 다음에 이제 그 세부적으로 작성해야 되는 이제 내용하고 표면 거칠기 기호의 구성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그 기호를 이제 어떻게 갖다 붙이느냐, 뭐 그런 것들을 다 설명을 했는데 이제 거기까지가 이제 케이스 규격에 있는 내용이고, 그 뒤에 이제 부속서가 있습니다. 부속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속서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이제 저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죠. 일단 기호의 구성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는데, 문제는 이제 그 기호를 이제 어떤 크기로 그 작성을 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부속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KS 규격의 표면거칠 기호는 어떤 크기로 만드는 게 표준입니다 라고 이제 표준을 알려주고 있고, 만약에 그 표준을 지키지 않고 작성하면 안 되는 거냐?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형태만 똑같으면은 안 되진 않아요. 상관은 없는데, 기왕이요, 뭐, 규격에 맞춰서 작성하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작성할 때, 그 규격에 맞춰서 작성하는 편이긴 한데, 실물을 가서 보시면, 규격하고 이제 사이즈가 맞지 않는 형태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때는 그럼 회사에 있는 걸 무시하고 내가 케이스 규격에 있는 걸 쓰겠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때는 그 회사에서는 공통적으로 이걸로 우린 쓸 거야라고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때는 그 회사의 기존에 있던 그 표면거칠 기호의 형태가 회사의 케이스 규격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회사에 들어간 이상 그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규격에 맞춰서 사용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걸 보고 회사 가가지고 우리는 케이스 규격에 맞지 않는 걸 쓰고 있어요, 이럴 순 없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네, 그거는 잘못된 거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케이스 규격은 강제 규정이 아니다. 이게 표준이다라고 정해준 것 뿐이지, 난 표준 지키기 싫어라고 한다면 그래 상관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부속서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 전체적인 구성은 이제 앞에서 설명된 거죠. 이미 설명된 거니까 뭐 또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기가 나오는데, 어떤 걸 써라라고는 케이스 규격은 항상 얘기하지 않아요. 항상 얘기하진 않고, 어떤 규격으로 어떤 크기로 만들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의 크기의 표를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의 내용을 보시면 기본은 뭐냐면 항상 우리가 나오는 거지만 문자의 높이예요. 내 문자 높이가 얼마 쓸 거야. 근데 이 문자 높이의 기준은 뭐예요? 선의 굵기입니다. 뭐 기호의 선의 굵기, 문자의 선의 굵기가 따로 나눠져 있는데, 결국 뒤에 있는 값이 적혀 있는 칸은 하나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의 굵기는 다 똑같이 쓴다라고 보시면 좋고, 만약에 이제 선의 굵기가 0.25를 쓴다라고 하면 문자의 높이는 이거 앞에서도 몇 번 나왔던 거죠. 항상 선의 굵기의 10배예요. 항상 모든 이론은 선의 굵기가 정해지고 문자의 크기는 항상 그거의 10배로. 그게 이제 IS 규격이나 KS 규격의 표준.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문자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기호의 크기가 정해진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문자 크기, 만약에 이제 2.5짜리를 쓴다라고 정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요 기호의 크기는 요 삼각형, 이게 정삼각형이라고 그러죠, 정삼각형. 정삼각형이라고 그러는데, 이 삼각형의 높이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H1인데, 높이는, 문자 높이가 2.5일 때 3.5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3.5일 때 5라고 돼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요 높이를 별도로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내가 문자 높이를 2.5짜리 쓰겠다 그러면 저 기호의 높이는 그거보다 한 치수 큰 문자다. 큰 문자의 높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5, 3.5, 한 치수 큰 게 3.5죠. 그러니까 3.5. 그렇죠? 그리고 3.5를 쓴다 그러면 한 치수 큰 게 5죠. 그러니까 5.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온다고 보시면 돼요. 원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저 표를 굳이 외울 필요 없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자 높이는 아무리 못해도 뭐 7 아니면 10까지는 외우고 있을 거예요. 10까지. 뭐 2 이상 큰 문자는 우리가 쓸 일도 없고, 2 이상 큰 문자를 표면 거칠 기호로 쓸 일도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아무리 못해도 한 7에서 10까지는 외우고 있는데, 외우고 있다고 한다면 그냥 요 기호의 높이는 굳이 이 표를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죠. 단지 좀 차이가 있는 게 한 가지 있는데, 이제 결국은 요 뒤에 이제 꼬리, 정삼각형 뒤로 이제 뻗어나온 꼬리의 높이. 꼬리의 높이인데,
지금 보시면 이제 2.5 했을 때 H2 최소라고 돼 있습니다. 최소인 거는 왜냐면 꼬리가 한 번 올라오는 거죠. 글자가 두 개일 때.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요게 두 칸이 아니라 세 칸이 필요하다 그러면 한 칸 더 얹을 수 있다 그랬어요. 한 칸 더 얹을 때는 요 높이를 하나 더 플러스 해주면 됩니다. 이 높이에다가 H2 높이에다가 H1의 높이를 하나 플러스 해주면 돼요. 플러스 1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한 칸 높일 때는 무조건 저 H1 하나씩 얹어주면 돼요.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이제 최소라는 이유는 최소가 몇 개, 여기 이제 글자 두 개 들어갈 수 있는 높이다라는 게 최소예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글자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표면 거칠기에 대한 지시가 여러 개가 들어가야 된다. 세 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네 개가 들어갈 수 있고 그렇다면 더 올릴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를 보면은 7.5라고 돼 있어요. 7.5 이거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3.5 높이 H1 있죠. 곱하기 2를 합니다. 2를 하고 거기에 플러스 0.5예요. 두 번째 거 보면은 5죠. 10.5죠. 이것도 뭐예요? 2배에 플러스 0.5예요. 근데 얘는 항상 플러스 0.5냐? 그게 아니에요. 5하고 7은 달라요. 5하고 7은 2배에 플러스 1입니다. 그리고 14는 2배에 플러스 2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4니까 2배면 28. 그쵸? 네, 플러스 2 하면 30. 이거는 이제 여기에 꼬리가 하나, 이렇게 수평 꼬리가 하나 더 들어가다 보니까 수평 꼬리가 작성되면 여기에 있는 이 갭이 좀 확보가 돼야 된다. 그래서 더 얹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요 수평 꼬리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얘 작성 안 하고 그냥 어떻게 이 형태로 딱 끝낸다. 라고 하면 이 높이는 얘를 안 따릅니다. 이거 따르실 필요 없어요. 이거 안 따라도 되고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무조건 이거 곱하기 2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높이는 무조건 수평 꼬리가 들어갈 때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정해놓은 이유가 뭐냐? 제가 전에 설명할 때도 얘기했지만 2002년 이후 즉 4판에서는 기본적으로는 꼬리 없이 작성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꼬리가 들어가야 돼요. 왜? 우리가 알고 있는 W, X, Y, Z를 여기다 쓰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다 써야 되기 때문에. 꼬리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럼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할 때 꼬리 없이 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은 그냥 이 H1이라는 높이 곱하기 2 해서 작성하시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이렇게 표로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것 중에 어떤 크기를 쓰라고. 대체 어떤 크기를 쓰라는 건데, 이제 그건데,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는, 케이스 여기서는 뭐 어떤 크기 쓰세요! 라고 얘기는 안 해요. 얘기는 안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표면거칠 기호가 도면에 여러 군데가 들어가요. 대략적인 포인트, 그러니까 어디 표면거칠 기호가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먼저 따져야 되는데,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작성되어 있는 도면에다 붙여주는 기호. 이런 식으로. 붙여주는 기호가 있어요. 자, 얘인데 얘는 뭘 따라가냐면 치수 문자의 높이를 따라간다. 치수는 문자 높이가 5면 여기도 문자 높이 5로 해서 작성을 하는 거고 뭐 7이면 7로 해서 작성을 하는 건데 자, 우리가 이제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그렇죠?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문자 높이가 얼마로 제시돼 있어요? 3.5입니다. 그러면은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은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볼 때는 문자 높이 3.5로 해서 얘를 작성을 해야 되나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딱 작성을 하시면 여러분들 일반적인 학원 강사 선생님들이 알려주는 크기하고 다를 겁니다. 다를 거예요. 왜 다르냐? 자, 앞서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에서 말한 요 치수 문자 높이는 일반적인 KSO, KS 그리고 ISO 표준 규격이 아니다. 변태적인 규격이다. 변태이죠. 왜 변태적인 규격이냐? 앞에서 설명했죠. 우리는 A2로 작성을 했는데 용지 사이즈를 이걸 출력을 뭘로 한다? A3로 작성을 한다. 출력을 한다. 그래서 변태적인 치수 문자 높이를 선정을 해줬다.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에서. 왜? A2가 출력이 되는 프린터를 갖춰놓을 수가 없어서
그런 이유. 그리고 종이값도 아낄 수 있어서 그런 이유. 그렇죠? 근데 뭐 종이값, 그거 종이값 아끼려고. 근데 저는 아끼는 게 맞다고 봐요. 왜? 국가자격 시험 겁나 싸게 치르잖아요. 민간 자격 시험 막 6만 원, 7만 원 하는데 국가자격 시험 1, 2만 원이면 보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 종이값 아낀다고 궁시렁 될 여지는 없는 거죠. 아낄 만도 하지. 싸게 시험 보게 해주잖아. 당연한 거예요. 프린터 A2짜리 출력할 수 있는 거 구비해 놓으면 되지. 돈 들여가지고. 에이, 고사비가 그렇게 싼데? 수지타산이 안 맞지. 그러니까 그거는 자격증 시험을 욕하지 말란 얘기예요. 제 이 얘기를 듣고. 그 자격증 시험은 나름대로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변태적인 이 3.5에 맞춰서 이제 표면거칠 기호를 작성을 하면 표면거칠 기호가 너무 커요. 도면에다 넣기에는. 다 이 사이즈가 문자 높이를 따라가는 이유가 있어요. 너무 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전산학용 기능사에서 치수 문자 높이를 3.5로 하지만 표면거칠 기호에 저 도면에다 붙여주는 애는 ISO 그리고 KS 표준 규격인 2.5를 그대로 따라가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치수선의 굵기가 얼마? 0.25. 그러면 가장 가는 선의 굵기가 얼마다? 0.25. 그러니까 표면거칠 기호의 문자 높이는 얼마다? 2.5를 표준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삼각형의 기호는 이제 3.5, 그 다음에 7.5의 높이를 가지고 얘를 작성하면 된다. 그러면은 저거를 이제 한번 대략적으로 작성을 해볼까요? 이거 작성하는 방법 되게 여러 가지를 이제 알려드릴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시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학원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많이 이제 흔하게 알려주는 방법은 폴리곤을 이용하는 방법. 폴리곤. 그렇죠? 폴리곤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강사님들이 이럴 거예요. 폴리곤. POL. 한 다음에 육각형을 그리라 할 거예요. 육각형. 6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중심은 이제 아무데나 입력하면 되겠죠? 아무데나 입력을 하고 중요한 거. 진짜 중요한 거. 이때 내접이냐 외접이냐 물어보는데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는 외접입니다. 외접 폴리곤을 그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높이를 줘야 되거든요. 높이를 줘야 되는데 자 높이를 줘야 되는데 왜 외접이에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은 이제 육각형을 어떻게 응용을 하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보고 나서 설명을 할게요. 이거는. 자, 외접 C를 할게요. C 하고 그다음에 이 상태에서 요 육각형의 평평한 쪽이 이제 아래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그러니까 바닥 쪽으로 가거나 이제 위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 상관없이 그냥 이 상태에서 내가 반지름을 뭘로 입력을 하냐면 이제 요 높이, 요 삼각형의 높이를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높이가 지금 우리가 2.5 쓴다 했으니까 얼마? 3.5죠. 그러면 저 높이를 내가 지금 마우스 이렇게 평평한 데가 제가 바닥으로 가야 된다 그랬는데 옆으로 갔죠. 우측으로 갔는데 이 상태에서 내가 3.5 입력하면 자연스럽게 평평한 데가 바닥으로 가요. 이거는 제가 폴리곤 설명할 때 설명했어요. 폴리곤은 그냥 내가 반지름 값을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생기는 그 방향이 정해져 있다. 폴리곤이라는 명령은 각 각형마다 다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되는데 자 이래놓고 이제 요 형태를 어떻게 그려주느냐 이제 요 상태에서 이거를 이제 깨시는 분들이 계세요. 익스플로드로 깨가지고 라인해서 이제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라인으로 여기 그다음에 여기 중간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필요 없는 애들을 지워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강사님들은 이제 이렇게 할 거예요. 이거를 안 깨요. 익스플로드 아직 안 했어요. 딱 선택하면 다 선택되죠. 이 상태로 라인 해가지고 야 그러지 말고 땅 그 다음에 여기 또 찍고 그 다음에 여기 중간점 찍고 그 다음에 폴리곤 그냥 마우스를 한번 클릭해서 델리트로 지워줘. 깨지 않고 폴리곤을 이용해서 그려주고 이렇게 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요 편하실 대로 쓰시면 돼요. 편하실 대로 육각형 이용하는 방법. 이렇게 해주는 방법이 있고
저거 말고 이제 육각형 이용 안 하는 방법으로는 뭐가 있냐면, RAY, 레이. 자, 레이하고 한 점 찍고, 그 다음에 각도 60도 해서 마우스 움직이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클릭. 그 다음에 여기서 수평선 하나, 수평선 그릴 필요 없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미러, MI. 반대로 넘겨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라인. 자, 여기서 수평선 대충 그려준 다음에 옵셋 3.5 해가지고 한 번 올리고 두 번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트림 끊고, 그 다음에 F 필렛으로, 자, 요거 쉬프트키 눌러서 이렇게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트림 끊고, 그 다음에 이거 지워주고, 이렇게 그려주는 방법도 있고, 뭐 어느 쪽을 쓰셔도 좋아요. 근데 저는 이쪽을 많이 쓰기는 하는데, 전체적인 과정을 앞에서부터 보시면은 육각형을 쓰는 게 참 편하다라고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대부분 강사님들은 쉽게 그리는 거를 기준으로 하니까 폴리곤을 기준으로 많이 설명을 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폴리곤을 사용해서 그리는 게 편한데, 저는 습관이에요, 습관. 습관으로 그냥 무조건 육각형을 그리는, 육각형이 아니라 이렇게 무조건 레이나 아니면 X라인으로 60도 선을 그려가지고 작성하는 게 저는 습관이 돼가지고 전 이거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왜 내접이냐, 외접 육각형이냐,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리면, 보시면 이제 요거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이렇게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높이가 뭘로 결정이 나요? 이거 잘못 눌렀다. 이걸로 결정이 되잖아요. 이 높이가 이걸로 결정이 나는데, 이게 만약에 내접 육각형이다 그러면 원이 어떻게 구성돼요? 원이 이렇게 만약에 내접이면, 근데 우리가 입력하는 게 폴리곤에서 이제 수치값 3.5를 입력하는데, 3.5를 입력하는 게 뭐예요? 이 원의 반지름을 입력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디가 3.5가 돼요? 이거를 육각형을 내접으로 해버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3.5가 돼버려요. 그럼 이 높이가 3.5가 안 나와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육각형을 이용해서 표면 거칠기 기호를 그려줄 땐 뭘로 해줘야 된다? 외접 육각형으로 그려주셔야 된다. 외접 육각형. 이거는 꼭 기억하셔라. 그리고 이 외접 육각형의 반지름의 값을 뭘로? 이제 요 삼각형의 높이를 입력하시면 된다. 이렇게 돼요. 자, 어찌됐든 이제 이렇게 이제 기호를 구성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WXYZ를 넣을 때 사용을 하는 건데, 지금은 제가 전선형형 기계도 기능사 기준으로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제 케이스 규격 기준으로 설명을 하는 거니까 이 꼬리를 만들어요. 꼬리를 반드시 만들어요. 그럼 이제 꼬리를 이제 어떻게 만드느냐? 그게 문제죠. 꼬리를 만들려면 요 높이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한 번 3.5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3.5를 했기 때문에 여기가 7이 돼 있어요. 7이면 안 되죠. 0.5가 더 있어야죠. 그쵸? 그래서 저 꼬리를 만들려면 RAY 레이를 해서 수평선을 하나 긋고 move 이동으로 얘를 위로 7.5 올려주고, 그 다음에 F 필렛으로 여기 쉬프트 누르고 여기 해주고, 이거를 레이로 그린 이유는 여기 A에다가 우리가 이제 기호를 넣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표면 거칠기 값을 넣을 거잖아요. 그 값의 길이에 따라서 요거 길이가 결정나기 때문에 요 A 값을 다 작성을 하고 그 길이 끝나는 데서 얘를 잘라주면 돼요. 이 길이 값은 이제 당연히 정해진 게 없겠죠. 그 작성된 문자에 따라서 그렇게 잘라주면 된다.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제 온둘레 기호가 여기 붙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온둘레 기호의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인데, 우리가 이제 요 기호의 크기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우리 요 기호가 기본형이 이거였죠. 기본형이 여기 있어요. 이거였어요. 이거에서 확대 기호가 나오죠. 확대 기호는 요렇게 들어간 게 있고, 요 안에 원이 들어간 게 있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온둘레 원의 지름은 요 안에 들어간 원의 지름하고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요 안에 들어가는 원의 지름은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이면 세 면에 모두 접하는 원을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세 면에 모두 접하는 원을 그려주려면, 편하게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원에서 확장을 하고 접선 클릭해주고, 자, 이선이에요. 이렇게 그려주고, 만약에 나는 지금 요 기호가 필요해. 그럼 요 수평선을 델리트, 없애주는 거예요. 난 요게 필요해. 그러면 수평선을 없애주시면 되고, 그게 아니고 나는 온둘레가 필요해. 온둘레가 필요해 하면 이제 어떻게 해주느냐? 자, 여기서 접선 해주고, 무브로 얘를 선택을 해서 여기서 요 원의 중심점 잡아서 얘를 여기다 옮겨줍니다. 나는 온둘레가 필요해. 어쨌든 KS 규격에 나와 있는 이제 요 크기의 사이즈는 요 안에 들어가는 원의 사이즈와 동일한 사이즈로 돼 있다. 그걸 이제 여기는 강제적으로 수치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뭐 R2.3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렇게 나오는 이유가 좀 치수가 딱 떨어지는 치수가 아니에요. 저번이기 때문에 좀 애매한 치수가 나와요. 실제적으로 이제 KS 규격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게 이제 치수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모눈이 그려져 있고, 모눈의 몇 칸을 차지를 하느냐, 그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치수가 딱 한 가지로 정해져 있는 게 이렇게 이제 가변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모눈 개수 세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이거 비율로 적용을 해라, 그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굳이 수치적으로 보자면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이제 여기 온둘레가 붙을 때는 이제 여기에 이제 이 삼각형에 내접하는 내접원을 만들어 가지고 걔를 이제 옮겨 주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글자인데, 글자의 위치, 일단 여기 D가 문제예요. 일단 D에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냥 요 선 교차하는 여기를 시작으로 봐요. 여기를 시작으로 봐서 글자를 배치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요 기호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기호가 들어갈 공간이 나와야 돼요. 이제 이 공간을 어떻게 잡냐, 이것도 이제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다 X라인을 하나 긋고요. 요쪽 끝에다 하나 커요. 그리고 여기다 X라인을 하나 긋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러를 해요. 어디를 기준으로 미러를 하느냐? 여기서 요 반대쪽 끝. 요 중앙이 아니라, 중앙이면 여기로 오겠죠. 딱 여기로 올 거예요. 요 선 끝나는 점으로 오는데, 요 끝나는 데서 이렇게 반대로 보내요. 요렇게 공간을 마련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요 D에 들어가는 거. D가 뭐예요? 표면의 무늬와 결과 자세. 근데 여기는 이제 기호가 들어가는 거죠. 그 기호의 크기는 마찬가지 부속소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퀄, 그 다음에 요거, 일단 이퀄이라고 했는데 가공 방법이죠. 평행 가공, 직각 가공, 그 다음에 X 가공, 그 다음에 얘는 뱅글 돌아가는 거 가공, 얘는 동심원 가공, 얘는 방사형 가공, 그쵸? 그리고 얘는 형태의 뭐 없음, 우둘, 이거잖아요. 요 기호를 붙여주는 건데, 기본적으로 얘 사이즈는 이제 10D 선의 굵기의 10배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 이퀄 같은 경우는 규격상에서는 선의 굵기의 5배예요. 대략적으로 5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걸 이제 만들어 주는데, 이퀄을 할 때는 이제 간단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문자로 쓰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문자로 쓸 때는 텍스트 해가지고 자리 맞추기 J를 순간 중심 MC로 해주시면 돼요. MC 해가지고, 제가 요걸 요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쉬프트 마우스 오른쪽 두 점 사이에 중간을 해서 이 점과 이 점을 잡고 정확하게 요 대각의 중앙을 잡는 거예요. 잡고 여기서 문자 높이를 얼마로 줘야 돼요? 문자 높이는 다 10D니까 지금 우리는 선굵기 0.25로 하고 있으니까 2.5예요. 2.5로 놓는 거예요.
그리고 회전각도는 없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퀄 기호를 쓰겠다 그러면 그냥 이퀄을 입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엔터, 엔터.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자에 있는 이퀄을 쓰면은 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실제 규격대로 하면 이렇게 안 되고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거든요. 라인 여기서 쭉 해서 이게 10D니까 2.5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CO. 자, 요게 5D니까 0.25에 5배를 하면은 작은 따옴표 CAL 헐 0.25 곱하기 5 해주면 값이 1.25가 나오죠. 1.25 해서 1.25만큼 옵셋을 해줘요. 그리고 이제 ESC. 뭐가 하나 더 생겼죠? 왜 저게 하나 더 생겼지? 다시 옵셋 작은 따옴표 CAL 0.25 곱하기 5 해주고 이제 얘를 선택을 하고 밑으로 한 칸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move 해서 두 점 사이 중간 해가지고 이 선과 이 선 끝점. 그 다음에 다시 두 점 사이 중간에서 얘를 여기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글자로 쓰면 딱 가운데로도 안 들어가. 이퀄이 우리가 이제 문자에 있는 이퀄이 저 정중앙에 문자의 정중앙에 배치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모로 보기가 안 좋고 원래는 이제 이렇게 기호를 그려서 넣는 게 낫다. 그 외에 나머지는 대문자기 때문에 딱 정중앙에 들어가요. 뭐 X라든가 P라든가. 한번 해보면 수정해 볼게요. 여기 더블 클릭해서 대문자 X 하면 정중앙에 들어가요. 그렇죠? 정중앙에 들어가니까 그냥 요 뒤에 X, M, C, R, P는 그냥 문자로 작성하시면 돼요. 근데 그 외에 이제 얘나 얘는 다르다. 그럼 이퀄은 이렇게 넣는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넣느냐? 얘는 이거예요. 라인 쭉 밑으로 여기 2.5 10D니까 그 다음에 라인 여기서 이쪽으로 10D니까 2.5 해가지고 move 여기 가운데를 여기 끝점에다 딱 이렇게 놓는 거야. 그리고 move 요 선의 가운데를 shift 마우스 오른쪽 두 점 사이 중간 여기 이제 2점하고 2점 사이 중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선이 뭐가 되냐면 여기에 뒤쪽에 이제 값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 값이 이제 뭐 RA 뭐 얼마다 뭐 이런 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RY 얼마다 이런 거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요 뒤쪽으로 작성된다. 요 뒤쪽으로 작성될 때는 여기 하나 더 있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나 더 선이 있어주는 게 좋고 좀 더 편하게 작성을 하려면 CO 요게 한 칸 더. 그래서 요게 문자 A의 공간이고 요게 문자 B의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 사이는 뭐예요? 문자와 요 위에 있는 수평선 사이의 갭이라고 보시면 돼요. 추가로 플러스 0.5 더해줬잖아요. 그 0.5 더해준 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뒤에 만약에 이제 RA 값 하나다라 그러면 요 위칸에 작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값은 제가 대충 넣을게요. 대충 이제 여기서 TT 하고 자리 맞추기를 해준 다음에 자리 맞추기를 뭘 하냐면 왼쪽 중심 오른쪽 정렬 중간 뭐 맞춤 뭐 이렇게 있는데 그거 아니고 여기서 제일 왼쪽을 시작으로 뒤로 쭉 문자가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가 제일 시작이 돼야 돼요. 시작 포인트가 돼야 되니까. 그리고 그 글자는 요 칸의 높이상으로는 정중앙에 놓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해주려면 여기서 왼쪽에 가운데 중간 왼쪽이 있죠. ML. 그래서 ML을 해줘요. ML 해주고 두 점 사이 중간 땅 이렇게 정중앙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문자 높이는 2.5죠. 그 다음에 회전각도 없고 여기다가 이제 RA 만약에 뭐 2.5 이렇게 그렇죠? RA 2.5다 뭐 이런 식으로 엔터 이렇게 작성합니다.
만약에 밑에 칸에 ry 값이 써줘야 된다 그러면 이걸 복사를 해가지고 요 점 잡아서 이렇게 한 칸 내려줘요. 그리고 ry 값은 대충 적을게요. 200, 250,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작성되고, 이렇게 이제 A 값과 B 값을 작성하고 나면 이 문자의 끝이 여기서 확정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 문자보다 약간 뒤에서 수직선을 긋고 트림, 커트 잘라주시는 거예요. 그럼 앞에 요거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라고 하면 저거 작성할 때는 마찬가지로 move, 저는 얘를 move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 칸을 muve를 해주고 이렇게 칸을 만들어주고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중간점을 잡아서 거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 2의 값을 입력을 해주면 돼요. C 값은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C 값은 저희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올렸잖아요. 요거를 밀어. 고스란히 미러를 해주고 시작하는 데는 이 문자의 시작 위치하고 똑같이 맞춰줘. 그래서 요 공간에서 작성을 해주면 돼요. C값. 이런 식으로 공간을 분할해서 우리가 이제 표면 거칠기 기호에 대한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을 작성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제가 이렇게 작성을 하면 선생님, 저렇게 가이드라인들 잔뜩 넣어가지고 작성을 하려고 그러면 겁나 피곤하잖아요. 그쵸? 겁나 피곤하죠. 그래서 이 형태의 기호를 쓸 때는 미리 원형을 하나 만들어 놔요. 여기는 중간 중심으로 들어가도 될 것 같거든요. 여기는 그래서 dt 자리 맞추기 j를 mc로 해서 문자의 중간점을 두 점 사이 중간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여기가 2니까 뭐 대문자 2를 적어놓듯이 뭐 소문자 2를 2점으로 한 다음에 대문자 2를 적던 소문자 2를 적던 이렇게. 그래서 원형을 만들 때는 이제 여기는 기호가 들어갈지 이제 문자가 들어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만들 때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안 만들고 아마 알파벳들을 저는 이제 실제 저렇게 쓴다고 하면 실무에서 알파벳들을 적어 놓고 그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해서 여기도 D를 적어 놓을 거예요. D를 적어 놓고 그림 같은 경우는 이거를 복사를 해서 하나는 직각이 나오게 2.5 CO 1.25 그 다음에 move 두 점 사이 중간 해서 요 정중앙에도 놓고 얘네들은 지우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진짜 우리가 2002년도 형태의 케이스 규격에 맞춰서 얘를 작성을 한다 라고 하면 요렇게 세 개를 똑같이 만들어 놓을 것 같아요. 미리 도면 한쪽 구성이 그러니까 이 파일 한쪽 구석 어딘가에다가 얘를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을 거예요. 만들어 놓고 이제 뭐 얘가 필요하다 그럼 얘를 갖다 쓰고 얘가 필요하다 그럼 얘를 갖다 쓰고 만약에 이제 요 기호가 필요 없다 그러면 그냥 아무거나 하나 가지고 와서 도면에다 갖다 붙이고 얘 필요 없네? 딜리트 지워버리고 빼버리고 그쵸? 빼버리고 얘 위치 잡아주고
나 B도 필요 없네? 지우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RA 값 적어줘야지. RA 2.5. C 필요 없네? 아니야. 밀링 필요해. 밀링. 이거 밀림이래. 밀링. 여기는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한다. 그렇죠? 자, 이게 이제 도면에 갖다 붙이는 사이즈대로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쓰는 게 도면에 갖다 붙이는 것만 있냐? 그건 아니겠죠. 자, 어찌됐든 이제 요 표를 보고 그 다음에 요 얘를 보고 내가 원하는 사이즈를 만드는 방법. 문자로 B 2.5로 쓸 때나 3.5로 쓸 때나 5를 쓸 때나 그 방법은 대충 이해가 가셨죠? 제가 예시를 든 거는 2.5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3.5나 뭐 5를 이용하나 다 그걸 응용해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죠? 응용해서 그 방식을 응용해서 만들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얘가 요 사이즈가 여기다 갖다 붙이는 용이다. 그렇죠? 갖다 붙이는 용이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또 어떤 사이즈가 필요하냐? 그러면 이제 여기 갖다 붙이는 거 말고 이제 몇 가지가 더 필요하냐?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제 아시는 게 뭐냐면 이제 부품이 있으면 여기에 이제 품번이 이렇게 적혀요. 1번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표면 거칠기를 이 도면에서 어떤 종류를 사용했는지 그 예시를 이제 표시해 주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찍찍해서 여기 동그라미 딱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가 나오겠죠. 그럼 요건 뭐예요? 가로 바깥에 있는 거. 저번 시간에 설명을 했지만 저저번 시간에 설명을 했지만 가로 바깥에 있는 건 뭐다? 여기다 내가 기호 안 붙여주면 다 얘를 따른다. 그쵸? 기호 붙여주기 싫은 거. 도면에다 기호 붙여주기 싫어. 그런 거. 즉, 이 도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면 거칠기 기호. 그거는 가로 바깥으로 뺀다. 그래서 여기다는 안 붙여준다. 이거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요 뒤에 뭐, 이렇게 해서 W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X냐, 뭐, Y냐, Z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제 요 붙인 이 전체, 얘를 이제 뭐라고 하느냐? 얘를 개별 주소라고 합니다. 개별 주소. 근데 이 개별 주소, 품번이 적히고 이렇게 표면 거칠기 사용 리스트가 작성되는 저 개별 주소가 실무에서도 저렇게 있느냐? 없어요. 앞서서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특수한 경우의 회사를 제외하고는 요새는 한 장의 도면에 여러 개의 부품을 그리는 일이 진짜 죽었다 깨어나도 없어요. 절대 안 그래요. 그게 되게 안 좋은 행위예요. 그런 걸 했던 이유는 예전에 손제도를 했고 그걸 종이에다 했어야 됐고 한정된 종이에 그리고 제한된 상황에서 그 종이를 아끼면서 도면들을 다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랬던 거예요. 과거에. 그렇기 때문에 요새는 안 그런다. 무조건 그냥 한 장에 하나의 부품 그렇게 놓는다. 그러니까 실제 실무에는 이렇게 품번 기호가 붙는 개별 주소가 없어요. 품번은 어디 들어가냐면 항상 이 표제란에 들어가요. 여기에 들어가요. 품번. 여기에 품번 들어가고 도명 들어가고 작성자 들어가고 여기 다 있어요. 항상. 왜? 이 도면은 그냥 하나의 부품밖에 없으니까 그냥 요거 하나만 있으면 돼. 굳이 거기 얘가 몇 번인지를 딴 데다 명기를 안 해줘도 돼. 그러면 일반 주소가 품번이 안 적힌다 그러면 그 사용 리스트도 안 적냐? 아니요. 걘 적어요. 걔는 저번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써 있어요. 왜 그게 꼭 붙어야 되냐면 일단 견적내는 사람들이 그 전체적으로 사용된 그 표면 거칠 기호의 종류가 도면에서 이제 세세한 거 내가 일일이 하나씩 찾지 않아도
어느 정도부터 어느 정도 가공까지는 여기가 들어가 있습니다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그 리스트를 제시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빠르게 견적을 내고 빠르게 작업 준비를 하고 작업자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가공업체에서는 견적을 빨리 낼 수 있고. 그래서 항상 작성돼야 되는데 그게 저번 영상과 저저번 영상에서 설명된 게 뭐라고 설명이 돼 있었냐면 걔를 항상 요 표제란 근처에다가 작성을 한다. 그 사용 리스트를.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실제 실무에서 항상 표제란 근처에 작성을 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표제란 근처에 작성된다는 건 여기다가 이제 표제란 근처 뭐 여기면 여기다가 이렇게 뭐 동그라미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로치고 여기서 뭐 W 그다음에 뭐 여기다가 X 뭐 이런 식으로 요 표제란 근처에 이렇게 작성을 한다라는 건데 얘는 이 도면에 어딘가 한 군데에 있으면 돼요. 근데 이게 회사마다 위치는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했던 회사는 얘를 항상 어디다 작성을 했냐면 항상 도면에 좌측 상단 항상 여기다 작성을 했어요. 무조건.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여러 업체랑 같이 일을 해보면 어느 회사는 여기다 작성, 어느 회사는 여기다 작성, 어느 회사는 여기다 작성. 이게 회사마다 다르다. 그래서 이제 외주로 도면 작업을 내보낼 때는 이 형식을 알려줘요. 이거 여기다 작성하세요라고 알려줘요. 샘플 형상을 줘요. 표면 거칠 기호 여기다 작성하세요. 우리 회사 여기다 작성해요라고 알려줘요. 외주로 도면 내보낼 때. 꼭 여기 맞춰서 작업해 오셔야 돼요. 그런 식으로 알려준다. 어쨌든 들어간다. 요렇게 하나 들어가고 또 하나 표면 거칠 기호가 들어가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주소. 요거. 그쵸? 우리 전산형 씨도 기능사 보면은 주소 작성하잖아요.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 거기에 이거 들어가죠. 표면 거칠기. 이거를 어디다 작성해요? 대략적으로 이제 이 정도의 작성을 하잖아요. 요거 작성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뭘 쓰냐면 W, X, Y, Z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W, X, Y, Z는 뭐다? 간략 기호다. 이거는 저번과 저저번 영상에 있어요. 간략 기호다. 근데 간략 기호를 쓸 수 있는 조건은 뭐다? 원래는 이게 이렇게 작성되면 안 되고 여기 12.5가 RA 값인데 이렇게 RA 값이 적혀야 돼요. 이 도면에 붙이는 거에. 여기 붙이는 거에 12.5 이렇게 작성이 돼야 돼요. 더 엄밀히 나가면 여기 뭐 RA가 들어가야 되고 더 나가면 여기에 뭐예요? 단파장, 장파장 다 표기돼야죠. 그다 표기되고 그 다음에 측정 길이가 얼마니 뭐 그런 게 다 표시가 돼야 되잖아요. 평가 길이가 얼마니 뭐 그런 것들이 이게 뭐 업값 상한 값이니 아니면 뭐 하한 값이니 뭐 이런 거 작성돼야 되고 이렇게 이제 원래는 이제 그렇게 복잡하게 작성이 돼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간략하게 쓸 거면 얘가 어떤 값을 갖는지 반드시 이렇게 표를 제시를 해줘라 라고 돼 있었어요. 저번하고 저저번 영상 보세요. 꼭. 거기 그렇게 돼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뭐라고 돼 있었냐면 얘를 어디다 작성을 해라? 표제란 근처에 작성을 해라. 라고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표제란 근처에 작성을 하는 것보다는 주소에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저걸 작성을 할 때. 그러면 이제 실무에 계신 분들 중에 몇몇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 회사는 W, X, Y, Z 이걸로 표면 거칠기를 도시하는데 이거 작성 안 합니다. 그럼 저희는 케이스 규격을 어기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어기고 있습니다. 그럼 잘못된 건가요? 아닙니다. 제가 계속 하는 얘기지만 KS 규격은 권장사항이지 강제 규정이 아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작성을 안 해주면 문제는 뭐냐? 작업자가 야 W가 그래서 표면 거칠 값이 얼마란 얘기야? 이걸 모른다라는 거죠. 얼마야? 얼마인지 알아야지 내가 작성을 할 거 아니냐? 이 표를 주는 거는 야 W면은
값이 이렇게 돼? RA 값이. 아, 이걸 알려주는 건데 이걸 안 알려주면 강원작업자가 어떻게 맞춰요? 못 맞히는데 이제 작성 안 하는 회사는 뭐냐면 얘를 굳이 작성을 안 하는 회사는 뭐냐면 거래처한테 항상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네 우리랑 한두 번 일해? 야, 우리가 W라고 하면 뭐냐? 모르냐? 너네 우리랑 같이 일하는 애들 맞냐? 이거죠.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되게 솔직히 말하면 되게 건방진 거예요. 그리고 가공업체가 하청업체잖아요. 어떻게 보면 갑질이야. 근데 제가 일했던 회사도 마찬가지로 이거 작성 안 했어요. 그냥 W라고 하면 찰떡같이 쿵떡같이 W인지 알아들어요. 왜? 우리 회사랑 한두 번 일한 거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그것도 있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W로 사용되고 있는 그 값의 범위가 있어요.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의 대부분 업체들이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냥 이 표를 작성 안 하면 대부분의 가공업체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저 표 안 줬어?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그 값이겠거니. 생각하고 가공을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가공업체도 한두 번 가공한 게 아니니까. 너 W야? 아, 내가 알고 있는 그 값 맞지? 그렇게 작업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이 표를 제시 안 했을 때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은, 분명히 가공업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표준으로 알고 있는 W의 값으로 가공을 해올 거예요. 근데 이 설계자가 나는 W의 개념을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 왜냐면 간략기호라는 건 이 W 값이 원칙적으로는 정해져 있지 않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설계자가 W 값에다가 나는 RA 12.5로 할당할 거야 라고 할당을 한 거예요. 이거는 할당해주는 변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변수를 어떻게 할당했는지 표를 제시해주는 거고. 근데 이걸 제시 안 했으면은 표준을 따른다는 건데, 업계 표준을 따르겠다는 얘기인데, 근데 설계자가 생각했던 표준은 달랐던 거야. 업계 표준하고. 그래서 표면 거칠기가 다르게 나왔어. 설계자가 의도한 거하고는. 업계 표준에 맞게 왔는데. 그러면 설계자가 이제 난리를 칠 수가 없다라는 거지. 만약에 설계자가 업계의 표준을 따르지 않고 나만의 W 값을 난 제시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기입 안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거고, 우리가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에서 항상 이걸 작성하는 이유는 원칙적으로는 간략기호를 쓸 때는 무조건 얘가 제시가 돼야 된다. 그게 정확한 도면이고 올바른 도면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전산응용 기능사에서는 항상 저걸 작성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전산응용 기능사는 이제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제 막 자격증 따가지고 일 시작하시는 분인데 그 사람들이 뭐 갑질하고 이런 편법 이런 거 작성 안 하는 통밥 같은 거 쓰고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산응용 기능사는 실제 표준을 완전히 케이스 표준을 따라가지고 무조건 저걸 작성을 한다라고 보는 거고, 이제 엄밀히 따지면은 이제 요새는 이 간략을 쓰지 않는 요새 이제 규격에 케이스 규격에 맞춰서 표면 거칠 기호를 작성을 하는 거는 엄밀히 이제 저걸 작성 안 하는 추세로 가는 거예요. 아이고 잘못 눌렀다. 요건데 왜 작성 안 하는 추세로 가느냐? 자, 요거는 그 전에 봤죠. 그 전에 봤고 표면결 상세 지시 내용 전체적으로 상세 지시할 때 요렇게 한다. 그래서 전 영상에서 이제 한번 보여드렸으니까 요건 이제 참고 자료로 갖고 계시고, 처음에 상한 하한 있고 이제 필터 형식 잡아줄 수 있고 전송 밴드 잡아줄 수 있고 샘플링 길이는 요 장파장에서 나온다 그랬죠. 장파장이 샘플링 길이라 그랬죠. 그리고 이제 표면의 결 파라미터, 이제 앞뒤 프로파일 특성, 뭐 RZ냐, 뭐 그래서 뭐 R 프로파일이냐, 뭐 W 프로파일이냐, 뭐 P 프로파일이냐,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왔고, 그다음에 뭐 평가 길이는 이제 전송 밴드가 나왔으면은 샘플링 길이가 나왔으면 되는 건데, 만약에 이제 별도의 평가 길이를 지정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평가 길이를 별도로 지정해 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명세 한계 해석 16%냐 아니면 맥스의 법칙을 따르느냐라는 거고, 그다음에 제한값 실제적인 표면 거칠기 높이 값이 어떻게 되느냐, 뭐 요렇게 된다. 실제 디테일하게 구성하면 이거를 얻다가 여기 A 아니면 B에다가 작성을 할 수 있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거는 이제 요게 있는데 실제 케이스 규격의 이 표가 아닙니다. 실제 케이스 규격에 있는 표는 아니에요, 이거. 케이스 규격에 이거랑 같은 뉘앙스의 표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없는 건 뭐냐면 일제시대는 없어요. 일제시대 없고 이제 1판부터 4판까지의 요 작성 형태의 변화가 표로 나와 있기는 해요. 1판에서는 어떻게 작성했는데 2판에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되고 3판에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되고 4판에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됩니다. 이 표가 있어요. 있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W, X, Y, Z로 정의된 게 아니라 실제 이 값으로 이런 값으로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뭐 E라든가 D라든가 여기 C라든가 이런 값들은 어떻게 어느 칸에다가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작성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비교가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하지가 않고 실제 이제 실무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거의 대부분의 실무는 W, X, Y, Z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걸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볼 수 있는 거 많이 볼 수 있는 거 이겁니다. 이거는 케이스 교육에서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올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일제 시대 때 우리가 일본에서 이제 기술 어쨌든 우리는 이제 기계 쪽을 일본이 먼저 설계라는 거를 일본이 먼저 접했고 일제 시대에 결국은 이제 뭐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일본을 통해서 이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일제 시대 전에 우리나라가 쇄국이었던 건 맞으니까 쇄국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던 건 맞고 설계라는 거 기계 설계라는 건 엄연히 서양의 문물이었고 그래서 이게 정말 안 좋은 역사고 이게 왜곡될 수 있는 역사 그러니까 일본에서 주장하는 거 우리가 기술을 전수해 준 거다라고 하는 거 말도 안 되는 개소리죠. 말도 안 되는 개소리인데 어쨌든 그 일제 시대를 통해서 기술이 일부가 전수된 건 사실이고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안 됐으면은 뭐 언젠가는 받아들였겠죠. 꼭 그런 식으로 해야지만 받아들여진 건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가 일제시대를 안 거쳤어도 외국의 기술은 받아들였을 텐데 어쨌든 시기적으로 안 좋게 그 안 좋은 일을 겪으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라는 게 있죠. 그래서 예전의 도면들은 이제 일본에서 사용했던 이제 이기호를 사용을 했어요. 이기호를 굳이 제가 보여드리는 게 제가 마지막으로 설계 일을 할 때까지도 실무에서는 이기호를 쓰고 있었어요. 저는 모든 업체가 저 기호를 쓰고 있다라고는 안 하지만 저는 제가 일했던 업체에서는 이 기호를 썼어요. 일제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실무에 가면은 이 기호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굳이 넣어놓은 이유는 모르지 말란 얘기예요. 이게 뭐야? 얘는 뭔데? 이러지 말란 얘기. 알아야 돼요. 아직까지도 이 기호를 쓰는 회사가 있을 거예요.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 기호에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있으니까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에서 흔히 보고 있는 기호는 이겁니다. 이거. 요거죠. 네, 요거예요. 요건데 이거는 이제 3판까지. 예? 3판까지의 원래 이것도 디테일 기호가 아니에요. 디테일. 정식 기호가 아니에요. 정식 기호가 아니고 뭐? 간략 기호. 간략 기호입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간략 기호예요. 근데 간략 기호. 옛날 그러니까 3판까지는 값이 하나밖에 없으면 요 정중앙에다 쓸 수 있었다. 그리고 요 일제시대 때 사용했던 거는 요 삼각형이 하나면 W고, 2개면 X고, 3개면 Y고, 4개면 Z다. 요거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장점이 뭐냐?
단점은 이거예요. 이게 이쪽으로 너무 길어져. 길이에는 단점인데 높이가 안 높아져. 이게 장점. 그럼 길이가 길어지고 높이가 안 높아지는, 길이가 길어지는 거 높이가 높아지는 게 낫지 않아요? 이게 너무 길어지는데? 라고 하는데 이게 높이 때문에 걸리는 경우가 더 많아요. 높이 때문에 걸리는 경우가 더 많더라. 왜냐하면 우리가 치수를 기입한 걸 보면 치수를 기입한 걸 보면은 치수선이 병렬로 기입하게 되면 이렇게 치수 보조선이 길게 빠져나와요. 그래서 여기 만약에 내가 이면에다가 내가 붙이겠다 라고 하면 이면에서 빠져나온 이 치수 보조선의 길이가 상당한 길이가 확보가 돼. 그래서 치수는 가장 안 좋은 거, 가장 안쪽에 있는 얘에다 붙이겠다 그러면 이 공간이 좁아가지고 이 길어지면 불리하거든요. 불리한 경우가 있는데 그 외에 두 번째부터는 거의 대부분 유리해. 길이가 긴 게. 대신에 높이는 뭐냐면 치수가 이런 식으로 다단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서 높이가 높아버리면 얘에 걸려버리고 여기서 높아버리면 얘에 걸려버려. 단계적으로 다 걸려버려. 높이가 높으면은 걸릴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하고 싸울 확률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거 하나 작성해서 요 삼각형만 가져갈게요. 한글로 돼 있네. 삼각형만 가져가서 보면 내가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딱 놓는다. 지금 몇 개 걸려요? 하나, 둘, 세 개 걸려. 높이가 높으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걸릴 게 많더라고요. 이게 걸리는 순간 이 기호가 잘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치수 보조선들을 끊어주는 처리를 해줘야 돼요. 이게 너무 번잡스러워. 물론 여기다 넣지 않겠지. 저는 지금 많이 걸린다라는 걸 하기 위해서 여기다 넣은 거고. 이제 이거 넣으면 빼면 이쪽이죠. 솔직히 말하면 방향도 안 맞지. 얘는 뒤집어지겠지. 원래는 얘는 뒤집어져야 되는 건데 걸리는 경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어쨌든 이 높이가 높으면 걸리는 게 많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우리가 지칭하는 면을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길이가 긴 것보다 높이가 높은 게 문제다. 그럴 때 도면에서 불편한 상황이 더 많이 도래를 한다. 라는 것 때문에 얘를 아직까지 고수하는 업체도 있으니까 이거를 고수한다 그래서 야 일제시대의 잔재를 아직까지 쓰고 있냐라고 말을 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일을 안 해본 거.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은 도면을 얼마 안 그려본 거야. 이게 일본이 좋아서 이걸 쓰는 게 아니라 도면을 그리다 보니까 얘를 쓰면 걸리는 게 많어. 근데 얘를 쓰면 별로 안 걸리네. 어우, 도면이 편한데? 그리기가? 이런 상황이 더 많은 거예요. 이건 오해하지 말아라. 일본을 칭송하는 게 아니라 쓰다 보니 야 업무적인 효율성에서 얘가 더 좋더라. 그럼 자 우리가 이제 아직까지 그래 제대로 쓰는 사람 이렇게 쓴다. 야 2001년 이후 즉 2002년부터 야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럼 얘는 왜 안 바꾸니? 이거도 문제잖아요. 그래 얘는 일제시대 잔재니까 벗어나서 얘를 써야 된다고 칩시다. 야 그러면 우리나라 KS 표준교육은 이걸로 바뀌었는데 왜 아직까지도 이거를 자꾸 사용을 하려고 해? 라고 한다면 얘는 총체적인 난국이야. 왜? 얘는 좌우로도 길어져 앞 위아래로도 길어져 다 커져 다 걸려. 물론 KS 규격이 개정된 걸 몰라가지고 그런다. 그게 더 많아요. 이걸로 안 바꾸는 이유가 KS 규격이 바뀐 거를 모르는 인간이 더 많아. 솔직히 말할게. 네, 솔직히 나는 여러분들 수업을 해야 되니까 KS 규격을 꼬박꼬박 뒤져보지. 수업도 안 하는 실무하는 사람이 매년 KS 규격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그거 일일이 확인할 것 같아? 안 해요. 안 한다고. 그러니까 바뀐 걸 몰라서 안 바꿨었어.
그거는 맞아. 근데 이걸 바뀐 걸 아는 사람도 이걸 안 써요. 왜? 총체적인 난국이니까, 이거. 야, 이거 위아래로도 걸리고 좌우로도 걸리고 다 걸리는데 어떻게 갖다 붙이라고. 그러니까 진짜 이해 안 가는 건 이게 국제표준 규격이 바뀌어서 우리나라 것도 바뀐 건데 도대체 어떤 돌머리가 이거를 썼는가. 근데 이걸로 바꾼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거 바꾼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 거죠. 바꾼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간략하게 지시하는 일이 없다. 모든 표면 거칠기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지시하는 경우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명확하고 요구 조건이 정확한 표면 거칠기를 지시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좀 발전된 부분에서의 기술만을 보는 거예요. 근데 실제 실무에서 돌아가는 기술이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이런 디테일한 기술을 사용하는 업체가 몇 프로나 되냐 이거지. 한 1%, 2%예요. 그런 업체는. 대다수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지시할 필요 없고 다 이거면 끝나. 여기에 한 가지 거둘 수 있는 건 제가 항상 강사들 욕할 때 썼던 건데 가공기들의 성능이 좋아졌어요. 표면 거칠기를 내가 억지로 강제적으로 지시 안 해도 웬만한 수준의 표면 거칠기를 맞춰가지고 가공기들이 다 가공을 때려. 그래서 웬간한 경우는 표면 거칠기가 빠져도 제대로 된 부품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 ISO나 KS 규격을 변경한 사람들이 뭘 모르는 실제적인 실무를 모르는 말 그대로 책상머리 앞에서만 공부한 놈들이 바꿨다 이거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못 변경된 표준 규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쪽으로 전환을 못하고 있다. 왜? 이렇게 하면 죽는다. 도면 그리는 사람은. 그런 이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일본 규격이 아닌 국내 규격을 따른다고 한다면 이 상태를 고수하고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갑자기 이제 다른 거 얘기하려다 갑자기 이거 했죠. 다른 거 얘기하려고 했는데 여기 나오네. 자, 이제 요거 이제 여기에 쓰는 거. 이제 이게 실제 KS 규격에 있어요. XA. X는 기존에 작성하던 위치. A는 새로 개정돼서 작성하는 위치. 여기에 나와 이 말이 써 있어요. X 위치의 표면距를 요구사항 지시 및 A 위치에 관련된 샘플링 길이 이전 판에 주어진은 새로운 도면에선 피해야 한다.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피하라는 얘기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새로운 도면에서 앞으로 작성되는 즉 2002년부터 작성되는 도면에서는 이 X를 쓰지 말아라 피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표면의 교율 요구사항은 항상 파라미터 지정과 명세 관련 수치값 둘 다 모두 즉 앞에서 봤던 대로 그 기다란 거 뭐? 이거를 작성을 해주셔야 된다. 이거 작성 안 하면 안 된다. 무조건 이렇게 디테일하게 작성을 하셔야만 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작성하면 안 된다. 뭔 개소리냐. 니들이 실물을 떼어봤냐. 그거예요. 그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된 얘기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뭐 어쨌든 케이스 규격은 어디까지나 권장 사항이지.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안 지키면 너네들 도면 못 그려.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따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왜? 이거 어떻게 갖다 붙이라고? 네가 한번 갖다 붙여봐. 도면 겁나 그리기 힘들어진다. 시간 엄청 오래 걸린다. 이런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거. 마지막으로 나오는 거, 요거죠.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전선응용 기기도 기능사 시험 보시는 분들은 봤을 거예요. 요거 비슷한 게 있어요. 이제 N12, N11, N10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가보시면은 이제 여기 나오죠. 12.5 N10, 3.2 N8.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하느냐? 등급 번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등급 번호라고 하죠. 등급 번호라고 하고, 여기는 이제 요런 식으로 작성이 돼 있는데, KS 교육 요런 식으로 작성돼 있어요. 작성돼 있고, 한 가지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 이건 없습니다, KS 교육에. KS 교육 이거 없어요. 이거 없어요. 이거 없다. 이건 제가 추가한 거다. 내가 추가한 거. KS 교육 이거 없어요. 없고, 요것만 있어요. 요 값하고, 값 2개하고, 등급 번호하고. 이렇게 돼 있고, 또 한 가지. KS 교육에는 지금 제가 여기 RA, RY라고 적었잖아요. KS 교육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안 돼 있고, 요 위에 요 선이 없어요. 요 선이 없고, RA. 야, 그럼 얘가 RA라는 거야? 얘가 RA라는 거야. 그러면 이거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한이고 상한 아닙니까? 상한이 이렇게 크다고? 같은 값인데? 똑같은 RA 값인데? 말이 안 되는 거고, 이 KS 교육표 여러분들 열람해 보시면 알 거예요. KS 교육표 잘못했고, 이거는 RA 값이고요. 이거 RY 값입니다. RY 값은 equal RZ 값입니다. RY와 RZ 값은 동일한 걸로 봐요. 단지 그거를 5개 샘플링 한 거냐, 아니면 한 번 아작나면 다 아작난 걸로 보느냐. RY는 한 번 아작나면 다 아작나는 거다. RZ는 5개 평균 내가지고 봐주겠다. 그 차이다. 10점이냐, 이거는. 그래서 10점하고 최대 높이 거칠기는 동일한 값을 갖는다. 여기 적혀 있는 값은 모두 미크론입니다. 미크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KS 기기에서 제공되고 있는 건 요거다. 이제 거칠기 등급을 매겨놓고 등급에 따라서 이렇게 값들을 정해놨어요. 정해놓고 이제 요 등급 요것만 붙여가지고도 거칠기를 지시할 수 있게. 그래서 이제 그걸 활용한 게 이거죠. 이거 이제 이 등급 번호가 있는 이유가 솔직히 이 표 조금 이상한 거예요. 이 등급 번호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안 그리고 요거 뒤에다 얘만 써줘도 되는 거예요. 이건 KS 규격에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번호를 써주면 이 번호에 따른 RA 값이 얼마인지 모른다. 나 못 외운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KS 규격표 찾아다가 작업자가 봐야 돼요. 원래 설계자는 요것만 적어줘도 돼요. 이거 안 해주고. 요 주소는 좀 이상하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또 이제 태클 들어온다? 어떤 사람? 가공, 작업자, 친화적인, 좋게 표현해서 친화적인 강사님, 또는 지가 도면도 수업하고 가공도 수업하는 강사님. 태클 들어와. 아니 이것만 적어주면 가공 작업자가 어느 천년에 KS 규격표를 찾아가지고 거기서 N12 얼마인지 찾아가지고 그거 저거를 파악을 해야 돼. 가공 작업자한테 그런 번거로운 일을 시키고, 그럼 설계자는 그런 번거로운 일 해도 되고? 이거 안 하려고 요거 KS 규격에서 약속 정해놓은 건데 요거 안 그리려고? 그럴 거면 이거 뭐하러 만들었어? 안 만들었지 이거. 그러니까 뭐를 얘기를 할 때 아니 그럼 이거 왜 써? 그리고 이거 솔직히 큐넷에서 이거 이렇게 예시를 들어주는 것도 참 어이가 없어. 아니 얘만 쓰면 얘만 쓰던가 얘만 쓰면 얘만 쓰던가 둘 중에 하나만 쓰지 이 짓은 왜 해?
일 이중으로 해? 저 기호가 무슨 의미인데, 대체.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이것만 쓰면, 이것만 쓸 거다. 아, 그렇게 작업자가 좋으면, 그냥 이거 써주던가. 아, 그리고 케이스 교육에서 이거 폐지하자고. 없애자고. 이거 앞으로 쓰지 말라고 얘기하자고. 그렇게 가공 작업자가 소중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일 진행을 시켜요. 케이스 교육을 바꿔요. 어? 그리고 설계자를 혹사시키세요. 설계자는 봉이야? 설계자는 찾아봐도 되고, 가공 작업자는 찾아보면 안 되고, 가공 작업자 무슨 왕이야? 그러면 이런 얘기다. 가공 작업자한테 그런 불편 사항을 불량이 납니다. 설계자 머리 복잡하게 하면 설계 불량 안 나고?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저거를 저렇게 제시를 했을 때 찾아보는 거는 그 작업자의 당연한 의무인 거예요. 그 의무를 설계자가 좀 친절하게 배려해 줄 수도 있는 거고, 배려해 주지 않아도 해야 되는 거예요, 가공 작업자는. 그러니까 마치 모든 도면이 가공 작업자의 포커스를 맞춰서 가야 된다. 절대적으로. 제가 치수기 팔 때 보면은 가공 작업자를 고려해서 여기서부터 치수는 요 가공 작업자 필요한 치수는 이 치수니까 이 치수를 줘야 됩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부분들은 해요. 하는데 매사에 가공 작업자 그러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설계자들을 어느 정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럼 그걸 쓰는 거예요. 가공 작업자 친화적인 분들이 왜 이건 태클 안 거냐고. 실무에선 이것까지 태클 걸어요. 야, 그럼 가공 작업자가 이거 32 H7이면 H7의 공차값이 얼마인지 가공 작업자가 찾아봐야 된다고? 그래서 저 실무할 땐 이거 못 썼어요. 값 풀어줬어야 했어요. 값이 얼마다. 0에서부터 플러스 얼마입니다. 치수공차로 줬어요. H7 절대 못 썼어요. 저 실무할 때. 제가 그거 회사에다 태클 걸었거든요. 아니, 이거 원래 H7이잖아요. 그냥 H7이라고 쓰면 안 돼요? 원래 이렇게 쓰려고 만든 거잖아요. 태클 걸었다가 욕 바가지로 먹었어요. 우리 회사에서 이렇게 하기로 한 건데 네가 뭔데 한낱 사원 주제에 욕 그렇게 욕 먹었어요. 근데 저는 그거는 그 회사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희한한 거 진짜 희한한 거는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 가르치는 가공 친화적인 강사들이 막 그런 거를 다 태클 걸면서 얘는 왜 태클 안 거는지 모르겠어. 얘는 또 태클 안 걸고 그냥 H7으로 적으세요. 그러대. 태클을 못 걸겠죠. 왜냐면 이 기호의 이 기호를 이해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를 평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전산응용 기계지도 기능사에서는 이 기호를 안 쓰면 아마 감점을 할 거예요. 끼맞춤 기호를. 이걸 공짜값을 풀어서 쓰면 감점을 할 거야. 물론 이 공짜값을 찾아볼 수 있는 표도 안 주죠. 표를 안 줬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풀어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값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풀어서 쓸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써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태클을 안 건다. 라고 하는 건데, 아니 태클 걸 거면 큐넷에다 이걸 태클 걸어야지. 야이씨! 저러면 가공 작업자가 저걸 다 찾아보란 얘기야! 내가 태클 걸어야지. 가공 친화적이신 강사님들은. 왜 그 태클 안 거냐. 그러니까 자기가 마치 뭐 대단한 양 그렇게 태클을 거시는데, 그거는 좀 아니지 않나. 도면이라는 건 무조건 가공 작업자를 배려한다? 배려할 부분은 배려하고, 아닌 부분, 자를 부분들은 잘라야 돼요. 솔직히 말하면. 가공 작업자가 번거로워져서 불량이 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설계자가 번거로워서 불량이 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서로 역할을 분담을 한 거고, 약속을 한 거예요. 이미 도면에서 이렇게 하기로. 그런 것들은 설계자가 도면에서 하기로 했던, 기존에 했던 약속들을 다 이행을 했다고 하면, 가공 작업자가 다소 번거롭더라도,
그건 가공작업자가 확인해야 될 책임이고 의무인 거예요. 그걸 자꾸 설계한테 미루는 건 옳지 않은 방향이에요. 다 그럴 만한 사유가 있어서 그렇게 약속을 정했던 거고, 이전 세대에서 다 그런 걸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약속들과 규칙들을 정하고 그걸 간략하게 표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 문제들을 막기 위해서. 근데 그거를 무조건 가공 그러면서 지금 와서 반기를 든다라고 한다면 잘못된 거죠. 그거.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너무 가공작업자들이 날로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확인해야 될 것, 본인들도 찾아봐야 될 것들은 찾아보고 확인해야 된다.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공기에 세팅하고 그냥 돌려버리면 끝. 그렇게 일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럴 거면 초등학생 데려다가 일 시키지. 자기들 뽑아서 일 시키지 않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가 있는데, 이게 전산응용기계등기사에서 얘하고 좀 다른 게 어떻게 돼 있냐면, 이제 위쪽에 나와 있죠. 요 제일 위에 나와 있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조금 다르게 나와 있는 게, 얘는 이제 최소치, 최대치. 이게 최소치, 최대치예요. 그러니까 하한, 이제 앞에서 얘기했죠. 표면 거실 값에도 하한 값과 상한 값이 있다. 얘가 이제 L 값, 최소치. 얘가 U 값, 최대치. 이게 이거고. 최소치와 최대치고. 그다음에 거칠문구 요 뒤에 이제 A 붙어 있는 게 뭐냐면 RA예요. RA. 여기는 이제 RA 값밖에 안 적혀 있어요. RA 값만 쭉 적혀 있고, 거기에 이제 번호가 적혀 있죠. 이렇게 돼 있다. 구성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오히려 이제 WXYZ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거 보면은 뭐지? 그래서 뭐가 W야? 뭐가 X야? 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이거가 이렇게 정해져 있고 여기서 표준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는 게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 0.1A에서 0.2A를 일반적으로 Z 값으로 많이 써요. WXYZ 중에서. 그리고 0.8에서 1.6A 이거를 Y 값으로 많이 써요. 그리고 3.2A에서 6.3A 얘를 X 값으로 많이 써요. 그리고 이제 12.5에서 25A 이거를 W 값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많이 사용한다라는 건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W, X, Y, Z 이거 원래 표를 줘야 되는데, 이렇게 이퀄 해가지고 이제 값이 얼마입니다 표를 줘야 되는데 그걸 안 주고 그냥 이걸 써버린다. 그럼 그 표준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닌데 나는 W는 3.2A가 내 생각에는 3.2A를 난 W로 지정하고 싶어. 가능해요.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해서 W를 주고 그 다음에 표를 해가지고 W는 3.2라고 적으면 돼요. 이러면 안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왜냐면 W는 그냥 변수예요. 간략화, 이 3.2라는 걸 간략화하기 위한 변수고, 그 변수에 내가 얼마의 값을 할당을 할 거냐는 내 자유인 거예요. 설계자의 자유인 거예요. 그럼 실무에서 왜 그렇게 안 쓰나요? 라고 하면, 이게 이 표준화가 너무 표준화가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주소에다가 이 표를 줘도 이걸 안 봐요, 작업자들이. 근데 작업자들 문제를 삼는 게 이거예요. 작업자들이 너무 이것저것 고려 안 하고 편하게 일을 해주게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가 주소를 분명히 작성을 했어. 주소를 작성을 해가지고, 야, 나의 W는 3.2야? RA 3.2 값이야? 라고 내가 작성을 해줘도 이걸 안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표준 W인 12.5로 가공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작업자를 너무 편하게 대해줘가지고, 너무 작업자를 배려해가지고 발생되는 문제예요. 실제 실무에서도 주소에다가 특수한 사항들을 적어줘요. 근데 항상 불량 나요. 왜?
주소를 안 읽어요. 왜? 자기가 알고 있는 표준대로 또 해왔겠거니. 그러니까 주소에다가 특이한 특이사항을 적어줘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해주는 줄 알아요? 진짜 이거 실무의 진짜 맹점인데, 도면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 정중앙에다가 정중앙에서 잘 보이게 대빵만한 크기로 별도로 적어줘. 이건 뭐 일반 주소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주소에 있는 거 안 볼까봐 그게 무서워서 여기다 적어줘. 설계자한테 그렇게 시켜요. 위에 상사가. 이건 말도 안 되는 행위거든요. 이렇게 된 게 왜 그래요? 가공작업자를 너무 배려해줘서.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과거에 문제가 발생을 했다. 어떻게 했더니 문제가 발생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규정을 하고 이거는 누구의 책임? 네가 확인해야 돼 라고 업무 분장까지 과거에 다 해놓은 거예요. 이거를 확인하는 건 네가 확인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기다 H7이라고 적어놨으면 이거를 제작하는 제작 작업자가 KS 규격이든 ISO 표준 규격이든 가서 네가 찾아봐야 돼. 이건 너의 의무사항이야 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왜? 그런 것들을 가공 작업자들한테 정해주지 않으면 이런 일을 관습적으로 이렇게 설계자의 지시를 무시하고 제작을 해버리는 행위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분량을 내지 않으려면 가공작업자를 무조건 편하게 해줘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가공작업자도 뭔가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를 주지시켜줘야 돼요. 그거 확인하지 않으면 분량이 나. 그건 네 책임이야 라는 걸 주지시켜야지. 왜 가공작업자를 자꾸 이것도 확인 안 해도 돼? 저것도 확인 안 해도 돼? 넌 그냥 생각 없이 가공장비에 세팅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어? 완성될 때까지. 그러면 돼. 나머진 내가 다 책임져 줄게. 그렇게 하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멍청한 가공작업자가 되는 거예요. 가공작업자를 위해서도 그게 좋은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자꾸 그 가공작업자 위주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붙여놓은 거는 그 범주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요 뒤에 값은 RY 또는 RZ 값으로 보셔도 됩니다. 이거 RZ 값. 왜냐면 RY와 RZ는 같은 값을 갖습니다. 그렇게 되고, 요 거칠기 등급 번호를 쓸 때는 이제 별도로 RA 값을 지칭하지 않아도 요렇게 N10이라고만 적어놓으면 이거를 외우던가 아니면 찾아보든가 작업자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다. 그리고 이게 외우는 게 어렵진 않아요. N12가 50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서부터 뭐 해주면 되냐면 요 N12 50을 외우는 거예요. 외우고 반 치시면 돼요. N11로 가면 2분의 1로 가요. 25. 자, N10으로 가면 2분의 1로 가요. 12.5. 자, 그럼 N9로 가면 2분의 1로 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6.25인데 왜 6.3이에요? 여기서부터 소수점 둘째짜리까지는 안 쓰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반올림을 해서 6.3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M8로 가면 또 반을 까요. 반을 까면 왜 3.2예요? 반 까면은 6.15죠. 그래서 올려서 3.2. 그리고 N7로 가면 반 까요. 3.2 반 까면 1.6이. 자, 1.6에서 N6으로 가면 반 까요. 0.8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반 까요. 0.4요. 0.2예요. 반 까면 0.1이에요. 이거 반 까면 이거 반 올리면 똑같은 값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반 올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외우면 돼요. 이거 하나만 50 하나만 외우면 돼요. 50이 N10이야. 다다다다다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공작업자가 못 외울 리가 없어요. 외울 수 있어요. 50 하나만 외우면 돼. 자, 그러면 헷갈리는 거. 12.5에서 반 깠는데 6.3 되는 게 헷갈려요. 그럼 6.25로 해도 돼요.
6.25라고 생각하고 작업해도 된다고. 그런 거라고요. 그 정도 차이는 어차피 그 오차 범위 내에 있어요. 표면 거칠 오차 범위 내에 들어와요. 애당초 개념이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러면서도 WXYZ는 잘 외우시더라고요. 근데 WXYZ도 값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제 그거를 저기 어디에다가 주소에다가 그렇죠? 주소에다가 그거 중에 어떤 걸 썼다 이렇게 적어주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용이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설명하려고 했던 기본적인 이제 표면 거칠 기호 이 표면 거칠기에 대한 설명들은 이번 영상으로 다 끝난 것 같아요. 오늘 게 이제 좀 설명이 많이 들어갔는데요. 사설도 좀 많이 들어갔죠. 제가 이제 실무나 아니면 강의를 하면서 이제 답답했던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러는데, 뭐 그런 것들을 뭐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오늘 했던 얘기들은 이제 일부 가공 작업자, 실제 실무에서 가공을 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기분 나쁘셨을 수도 있고, 일부 가공 성향이 좀 짙으신 강사님들이 보셨을 때도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거는 좀 이제 논란이 좀 많은 거긴 한데, 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실제 이제 KS 규격이라든가 저런 것들이 저런 식으로 만들어졌는가.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고요.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표면 거칠기에 대한 설명은 다 끝났고 이제 남은 거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전선응용 기계도 기능사는 어차피 간략기호 그것도 최신 스타일이 아닌 옛날 스타일 과거 스타일의 간략기호를 사용을 합니다. 예, 이제 그거를 전선응용 기계도 기능사 콘텐츠에서 다룰 거고 이제 거기서는 이제 전선응용 기계도 기능사용을 만들기 위해서 그거 말고 하나 설명 안 된 게 있다. 크기가 여기 큰 게 하나 더 들어가는데 그거 큰 거 만드는 거 설명 안 했네. 그거 설명하다 갑자기 3,000%로 빠졌죠. 여기 이제 큰 거 하나 들어가는 거 있는데 그리고 여기 주소에 들어가는 거 있었는데 그 설명가 어차피 시간 길게 나온 거 그것까지 마저 설명하고 끝낼게요. 일단 문제는 이제 주소에 들어가는 거. 주소에 들어가는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근데 여기 이제 들어가는 주소에 이제 글자 크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반적으로 이제 KS 전선응용 기계도 기능사에서 문자 높이 3.5를 사용을 합니다. 3.5를 사용을 하고 실무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실무에서는 이 주소의 문자 높이에서 딱히 정해진 건 없어요. 여기 일반 주소에 대한 딱히 정해진 건 없는데 일반적으로는 KS 규격의 표준으로는 치수라는 게 어차피 도면 제작 정보잖아요. 제작 정보에 관련된 모든 주소는 치수 문자 높이하고 동일하게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2.5로 보는 게 맞고 여기에 2.5로 작성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소 쪽에 들어가는 기호도 이 2.5 기호를 그대로 사용을 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여기 치수 도면에 들어가는 기호를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 갖다 넣어줍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 이제 요목으로 여기 전체 이제 어떤 범위의 표면 거칠기 기호가 사용되느냐 그거 해주는 게 있는데 그거는 눈에 잘 띄게 해줍니다. 왜냐면 이게 가장 먼저 보는 거거든요. 가장 먼저 보는 거고 눈에 확 띄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용되는 가공의 범주를 보고 빠르게 견적을 내거든요. 그리고 가공 장비를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는지를 작업자들이 미리 확인을 하고 그래서 요 작은 걸 그대로 안 쓰는데 그러면 요 작은 거보다 한 치수 큰 걸 쓰느냐 한 치수 큰다는 얘기는 이제 저희가 이게 2.5짜리를 썼으니까 얘보다 한 치수 큰 3.5를 쓰느냐 아닙니다. 2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3.5 쓰고 싶으면 3.5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2.5보다 이제 큰 걸 쓴다라는 건데 한 치수 큰 걸 쓰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2배를 써요. 2배를 쓰는 게 2배를 쓰면 편한 점이 있습니다. 뭐가 편하냐면 2배 큰 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별도로 내가 작업을 해줘야 되느냐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작업을 하냐면 카피
얘를 작은 걸 하나 만들어서 얘를 복사를 하고 스케일 SC로 얘를 2배로 키웁니다. 2배로 키웠어요. 그래 놓고 재보면 얘는 2배니까 2.5에 2배니까 5죠. 문자 높이 5예요. 재보면 얘가 얼마가 나와야 되면 7이 나와야죠. 얘가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15가 나와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야 되는 게 있어요. 자, 요거 두 개는 똑같이 플러스 0.5를 썼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왜 플러스 1이야? 즉 얘를 만들 때 얘를 2배로 키운다. 얘를 2배로 키운다. 이런 개념이라. 그러면 여기 두 개는 플러스 2라 그랬죠. 왜? 얘를 2배로 키울 테니까. 얘를 2배로 키우고. 그런 개념. 즉 일반적으로 사용을 할 때는 작은 거를 얘를 썼으면 큰 건 2배를 키운다는 거죠. 그래서 치수 구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플러스 값이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전 처음에 단계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해수 교육을 찾아보기 전까지는. 근데 단계적으로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구성된다는 얘기는 2배 키우고 2배 키우고 2배 키우는 거야. 그걸 위해서 이런 포석을 해놨구나. 캐드에서 쓰기 편하게. 그렇죠? 그러면 문자 높이는 2.5니까 얘가 2배 키우면 5가 됐느냐? 컨트롤 1번 눌러서 보면 당연히 5가 되죠. 그렇죠? 2.5의 문자 높이가 커져서 5가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거 하나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요 사이즈가 다 필요하다 그러면 뭐만 만들면 되냐면 얘하고 얘만 만드시면 돼요. 요 두 개 만들어 놓고 5가 필요해? 얘 2배 키워. 10이 필요해? 얘 2배 키워. 20이 필요해? 얘 2배 키워. 그리고 얘 하나 만들어 놓고 7이 필요해? 얘 2배 키워. 14가 필요해? 얘가 2배 키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만드는 과정, 이거 구조 자체가 복잡하니까 이걸 여러 번 하지 말아라. 2배를 키우는데 대신 2배를 키웠을 때는 선의 굵기가 이제 어떻게 돼요? 얘는 0.25가 아니죠. 0.5죠. 0.5는 우리가 지금 뭘로 써요? 외형선.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큰 걸 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도면에 붙는 거, 표준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는 문자 높이 2.5에 표면 거칠 기호를 쓴다. 주소에 붙는 거, 문자 높이 2.5에 표면 거칠 기호를 쓴다. 그 다음에 전체 범주로 붙는 거, 그러니까 개별 주소로 붙는 거, 얘는 이것에 2배 된 애를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 요거 설명하다 갑자기 요 밑으로 쭉 내려오면서 3000포, 여기 순서대로 내려오면서 3000포로 빠졌죠? 이렇게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도면의 표면 거칠 기호는 저렇게 세 가지 종류가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표면 거칠기 기호에 대한 이제 케이스 규격에 나와 있는 형태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실제 풀어봤던 이 문제의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표면 거칠 기호를 만들고 어떻게 적용을 할 건가, 그걸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 표면 거칠 기호가 이제 형상에다 이제 내가 갖다 붙여줘야 되는데, 그거 붙일 때는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제 이 제품에서 가공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표면 거칠 기호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품을 만들 때 가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거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료를 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다음 영상은 아마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올라오는데, 요 바로 다음 영상은 어차피 표면 거칠 기호 이제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용으로 만들 거니까, 그거는 바로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뒤에 이제 그 만든 표면 거칠 기호를 이제 얘한테 붙여야 되거든요. 붙이는 건 이제 가공을 이해해야 되니까, 가공에 대한 자료를 먼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내일 영상까지는 그냥 문제없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 이후는 또 한참 뒤에 영상을 올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영상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영상이 상당히 길어졌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 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